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머와 키보드 그리고 XM의 연동을 해볼 텐데요. 네, 그 중에 일단 키보드부터 진행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객체 이벤트를 킷다운 이벤트를 걸어주고요. 핸들러도 킷다운이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리브와 넥스트에도 지금 2라고 들어가 있고 킷다운에도 지금 2라고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2는 제가 이벤트라고 하는 걸 지금 제가 줄여서 지금 2라고 해놓은 거고요. 이 이벤트는 키보드인 경우와 마우스인 경우가 좀 다릅니다. 마우스인 경우에는 마우스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는 페이지 X, 페이지 Y,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터치스라는 걸로 이용해서 마우스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한 키를 눌렀을 때 그 해당 키의 키 코드 값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번 시간에는 키보드를 이제 이용할 거니 이 2라는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고요. 지금은 제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이 이벤트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것부터 먼저 보자면 중간에 이렇게 키코드가 39가 찍혀 있고 밑에 이제 위치에도 39라는 값이 찍혀 있고 밑에 이제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키코드가 3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위치 역시 37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위치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지어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 2의 위치 값이 39이면 2의 위치 값이 37인 경우 39는 오른쪽 버튼 그리고 37인 경우에는 왼쪽 버튼 그래서 오른쪽 버튼인 경우에는 넥스트를 실행을 할 거고요. 왼쪽 버튼인 경우에는 이제 프리브 함수를 실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키보드는 됐고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키보드를 눌렀을 때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반대로 왼쪽 키보드를 눌렀을 때도 역시 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타이머를 이제 해볼 텐데요. 타이머는 이제 이 애니메이션 함수에 넣을 거고 그 타이머는 이제 두 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데요. 일단 set 인터벌과 클리어 인터벌로 이제 제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set 인터벌 말고 set 타임아웃이라는 것도 있는데 set 인터벌과 타임아웃의 차이는 set 인터벌은 지속적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이고 set 타임아웃은 지정한 시간에 딱 한 번만 실행을 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set 인터벌로 할 거고 여기 보이는 코드에는 일단 next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 인터벌 값은 3초에 한 번씩 next를 실행해 달라 라고 할 거고 이 set 인터벌 같은 경우에는 지우지 않고 계속 인터벌을 호출하게 되면 이 인터벌이 누적이 되게 되는데 이 누적이 계속 되다 보면 사이트가 느려지고 심지어 사이트가 멈추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워주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전역 변수로 이제 인터벌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클리어 인터벌에 넣어주고 이 위치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실행될 때마다 실행되고 있었던 인터벌을 지워주고 새로 만들어서 실행하게 되면 이제 누적이 되지 않고 매번 지워주기 때문에 이제 원활하게 사이트를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애니메이트를 한번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적합한 것 같지 않으니 일단 init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init 되자마자 3초 뒤에 넥스트를 호출할 거고 넥스트가 돼서 이제 애니메이트를 실행하면 인터벌을 지어주고 다시 실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3초 뒤에 이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키보드를 눌렀을 때도 잘 작동하고 또 3초 뒤에 실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키보드와 타이머를 해보았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XML 연동 이 부분이 제일 이제 어렵고 많은 것들을 해봐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미지스라고 해서 이 XML을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미지스의 데이터를 보니 지금 컴피그 안에 이제 위드랑 헤이시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스 안에 아이템이라고 해서 해당 주소는 이렇게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불러와서 연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맥스 비트로부터 잠깐만 기능을 좀 멈춰놓고 config load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XML을 불러오도록 할 건데 XML을 불러오는 방법은 이제 jQuery ajax라는 기능을 이용할 거고요. jQuery의 ajax에 오브젝트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오브젝트 값에는 일단 먼저 URL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지금 XML은 XML 폴더 안에 images라는 XML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XML이기는 하나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텍스트라고 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제의 타입은 이제 get과 post가 있는데요. 일단 이번에는 get으로 이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XML이 잘 로드가 됐을 때 핸들러는 로드 컴플리트라는 핸들러를 등록해 줄 거고요. 그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로드 fail이라는 핸들러를 등록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로딩이 성공됐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로드 컴플리트에는 파라미터가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요. 그리고 로드 페일에는 파라미터가 총 세 가지가 들어가는데 로드 페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에러가 왜 났는지에 대한 코드와 그다음에 어떻게 났는지 에러 코드가 나고 그다음에 뭐 무슨 이유 때문인지에 대한 이제 그런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건데 실제로 실패가 됐을 경우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단 하고 뭐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짜여져 있는 로직이기 때문에 뭐 실패한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컴플리트 됐을 때 콘솔 로그로 저 두 개의 값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되자마자 컴피그 로드를 하고 아작스로 호출을 해서 호출이 다 됐으면 컴플리트로 해서 이제 콘솔에 찍어보게끔 되어 있고요.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불러와 지고 있고요. 지금 텍스트로 불러왔고 지금 0에는 이제 XML 값이 들어가 있고 1에는 이제 success라는 값이 들어가 있네요. 이 success라는 값을 가지고 구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값에 success가 있었으니 이렇게 해주고 일단 전역 변수로 XML이라는 값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이제 첫 번째 XML 값을 이제 파싱해서 쓸 건데 jQuery의 XML 파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 XML 파서 첫 번째 값에 나오네요.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파싱이 된 결과물을 이제 이 XML에 지금 넣고 있고요. 그리고 검색을 할 때는 XML 파인드를 통해서 제 값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똑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스 XML에 어그리먼트 1 값을 주고요. 여기다가 데이터 값을 넣어줘야겠네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바꿔주고요. 여기도 네임스페이스를 바꿔주고요. 데이터 여기다 놓고 아까 전역 변수로 만들어 놓은 XML 값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다 됐으면 XML 값을 가지고 이제 연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setting 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펑션에 setting이라고 써주고요. 이 setting에서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여기 max라는 값과 이벤트라는 값 그리고 인터벌 여기 있는 값을 이 세팅에 넣어 줄 거고요. 그 전에 이미지스에 있는 이 노드 개수에 따라서 이 인덱스에 있는 이 li 개수를 바꿔줄 거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에 XML find 그리고 이미지스 안에 있는 아이템을 순차적으로 돌려볼 거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이치는 jQuery에서 제공하는 이제 방법문 형태고요. 이 펑션에는 이제 순차값을 이제 받아올 수 있는 값을 받아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일단 찍어보면 디스라고 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5개의 값이 찍혀 있고 아이템의 children에 보면 네, 이렇게 src 값이 있는 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ner html에 지금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self라고 해서 jQuery this를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지웠던 리스트 요소들을 이제 다시 생성해 줘야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 형태로 하나 만들어주고 li에 아까 지웠던 요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로를 바꿔줘야 되겠죠. 셀프에 find에 아까 나왔던 sic의 텍스트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될 거고, 그것을 여기다가 append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li를 컨테이너 안에 추가를 시킬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일단 보시죠. 일단 이게 아까 li를 지음으로써 지금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나오네요. 네, 기능도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의 리스트는 불러왔으니 이 위에 있는 이 이미지의 넓이와 높이 이 값을 조정할 건데, 일단 이번 시간에는 슬라이더에 있는 이 위드 값 이것만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들도 다 비슷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요. 슬라이드 위드를 100으로 함으로써 이렇게 지금 나올 텐데요. 이걸 이제 다시 600으로, 여기 적혀 있는 이 60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jQuery에 이제 셀렉트 값을 넣어줄 건데, 그 셀렉트 값이 슬라이드 CSS라는 값을 넣어줄 건데요. 위드는 XML find의 config 안에 있는 위드 값 이렇게 하고 플러스 px를 꼭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해보면 아까 이 100이었던 이거를 다시 600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이 600이라는 값은 여기 슬라이더에 이렇게 600이라는 값으로 들어가는데요. 만약에 이 UI 스타일도 지금 현재 3000이라는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미지 개수가 늘어난다 혹은 줄어든다 하면 이 이미지 개수 곱하기 이 사이즈를 하면 이 사이즈를 이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버튼에도 아까 탑 120px를 넣어놨는데 이것도 컴피그 값에 넣어서 이제 기능을 완성하든지 아니면 이미지의 크기에 따라서 이 버튼의 위치를 잡아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기능들을 다 해보았는데요. 보통 웹에서 이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이제 많이 사용해 봤고, 그 중에 이제 특히나 애니메이션 관련된 거와 그리고 키보드 이벤트를 이용해서 했고, 그리고 많이 쓰는 이제 XML 연동까지 해서 이미지 슬라이드를 완성시켜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으라 저는 믿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에 다른 컴포넌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